허전함과 여백은 다른 겁니다. 보기 좋고 안정감 있는 레이아웃을 잡는 노하우가 디자인할 때 필요한 소스는 어디서 주로 찾으시나요? 디자인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디자인들은 진짜 막 표현이 대단한 것도 없어. 그냥 단색으로만 막 이렇게 했는데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디자인은 내가 진짜 막 기술들 막 이것저것 다 배워와가지고 화려하게 뭔가 이펙트랑 이런 거 다 때려 넣었어. 근데 뭔가 되게 촌스러워. 학생이 만든 것 같아. 프로와 학생의 차이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디자인 관련해서 Q&A 주신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크게 세 파트거든요. 디자인 스킬, 디자인 심화 학습 방법, 디자이너 성장 가이드. Q&A 시작하겠습니다. 색을 고르고 레이아웃을 잘 잡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두 개로 나뉘어요. 색을 고른다는 거는 내가 이미 프로젝트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미 컬러가 정해져 있어요. 프로젝트나 브랜드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핫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색을 고르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저희 지금 4단에 보면은 기억나시나요? 이거 다 공부하셨죠? 이 색상이랑 채도랑 명도 따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색상을 말하시는 거예요. 색상. 이 빨주노초 파남보 정하는 거는 프로젝트가 정해졌다면 무조건 그냥 그 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색에 대한 거 선택은 뭐랄까 무슨 디자인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뭐 예를 들면 포스터 디자인 하면은 좀 더 색을 많이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하든 콘텐츠를 만들던 색은 프로젝트가 정해졌다면 그 안에서만 쓰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주황색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주황색을 보면은 A하우스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색 같은 경우는 처음 색 고를 때 이제 신중해야겠죠. 이 프로젝트에 어떤 색이 잘 어울리는가 이거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포스터 디자인 트레이닝 하는 건데 저희 강의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매주 기술을 모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피드백을 매주 이렇게 해드려요. 과제를 해오면 그거를 연습을 해야지 레이아웃 감각이 키워지는데 잘 잡는 노하우는 이미 내 무의식 속에 그 레이아웃 감각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제 그 감각이 있으려면 평상시에 그 디자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뻔한 얘기지만 당연히 좋은 디자인들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레이아웃 잡는 거를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핸드폰을 찍으면 그 화면 안에 들어가는 피사체들이 있고 피사체가 컬러가 있고 피사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빛도 그렇고 웬만하면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절이 다 할 수 있는 거기서 그걸로 연습을 많이 하면은 레이아웃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게슈탈트 그리핑을 공부를 좀 하시면 그 디자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봐서 덩어리로 이제 시각적 위계를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설명이 지금 좀 어렵나요? 어려워 말씀하세요. 또 어려우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책으로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 자,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하나의 이미지에서 3개 이상의 색감을 쓰면 촌스럽다고 하는데 3개 이상을 써야 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것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감이 아니라 색을 말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색이 만약에 청록색이랑 또 무슨 색 써볼까요? 주황색. 제가 쓰는 주황색. 그리고 보라색 써볼까요? 보라색. 약간 만약에 이렇게 3가지 색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왜 촌스럽냐면 비율의 문제거든요. 사실 비율만 잘 조절하면 촌스럽지 않는데 비율 조절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만약에 이 비율을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뭔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 비율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이게 촌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감각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촌스럽게 하냐면 만약에 똑같은 이 3개를 써야 된다.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다. 상사가 대표님이 이걸 시켰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8대 2대 1. 비율을 8대 2대 1이에요. 7대 2대 1. 7대 2대 1. 이게 뭐냐면 이 색 비율이거든요. 만약에 핑크색을 7 썼으면 청록색을 2를 쓰고 포인트색을 1을 쓰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채도예요. 그 채도를 다 높은 걸 쓰면 안 되고 1이 채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채도 낮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채도랑 명도랑 둘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배경으로 청록색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청록색은 채도가 좀 낮아야 돼요. 이 정도. 그리고 핑크색을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넣었는데 핑크색도 너무 채도가 높으면 안 되고 한 이 정도. 그리고 주황색을 쓰면은 주황색에는 채도를 높여서
이 정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한 7대 2대 1 정도 비율이 되는데 8대 2대 1 하면은 이제 10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가 예시를 드린 건데 전체 화면 비율에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이 주황색의 시선이 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인데 시각적 위계라는 거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이제 그게 내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을 안 정하면 산만해지는, 내가 만약에 주황색을 강조하고 싶다면 주황색을 가장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보라색 보조색을 채도를 좀 더 낮추고 그 다음 배경색은 좀 더 채도를 낮추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반대로 배경 전체에다가 채도를 높게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주제를 검정색이나 흰색 뭐 이렇게 해서 무채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라이브만 하면 버벅인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멀리서 봤을 때도 이 내 디자인이 잘 보이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세 개를 같은 비율로 쓰면 촌스러워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7대 2대 1 비율로 써야지 덜 촌스러워진다는 거. 공식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요령일 뿐입니다. 자, 다음 Q&A입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애매하게 여백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 차이가 있어요. 허전함과 여백은 다른 겁니다. 허전함은 뭔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허전함이고요. 여백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좀 더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아니면 공간감을 표현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백이 필요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광활함이다. 그러면은 여백이 오히려 없으면 이 광활함이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제를 뭘로 할지 정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백이 주제에 따라서 달라요. 무조건 여백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여백이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애매한 것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약간 이 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여백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허전한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는 이 양쪽 여백이 없는 거죠. 그냥 밸런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이 여백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되게 또 다양하게 달라져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이 핸드폰 화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되게 큰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도 댓글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요거 화면 있잖아요. 요걸로 보면은 글자가 되게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여백 설정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한테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여백을 좀 더 줄이고 주제를 더 키워야 되고, 내가 이걸 웹에서 한다. 아니면 뭔가 뭐 코엑스에 있는 전광판에서 디자인을 한다. 그럴 때는 이걸 오히려 또 꽉 채우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인데 그냥 그 디자인 안에서 시각적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어디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여백을 잘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한테 디자인 가져가서 어느 정도가 좋나요?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해야지 느는 그겁니다.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환경에 맞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Q&A입니다. 디자인 작업 시 레이아웃 잡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보기 좋고 안정감 있는 레이아웃을 잡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같은 비슷한 건데, 디자인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레이아웃이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레이아웃이랑 컬러. 이게 진짜 뭐랄까? 이 사실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은 사실 이론만 나와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포스터 디자인 트레이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이거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뭐 어차피 이거 수업은 제가 피드백하는 게 메인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본다고 해서 유출해서 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연습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위에다가 텍스트 얹어놓고 그 다음에 요소들 얹어놓고, 그리고 이론 수업은 다 이거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 디자인 9구단 이론을 배운 다음에 이걸 실제로 내가 디자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는 면적이 너무 크다, 이거는 면적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어떻게 잡는 공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제가 그 레이아웃이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오고, 이게 너무 크다, 너무 색 채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
그 다음 시간에 또 고쳐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단별 이게 다 여러분들 디자인 구단에서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찍는 거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렇게 포스터 디자인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스터 디자인 수업이라고 하지만 포스터 디자인 난 포스터 디자인 하는 게 아니라 나 UX 디자인 하는데 아니면 나 영상 하는데 나 뭐 다른 거 3D 하는데 라고 해도 그거를 베이스로 한 레이아웃 잡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포스터 디자인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아시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그 디자인 구성 요소는 같기 때문이죠. 레이아웃 잡는 거라는 거는 화면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들어간 건 다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답변이 되나요? 자, 다음은 디자인 컨셉 잡는 구체적인 단계가 궁금해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데 저는 기획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이 중요해서 저희 이제 수업할 때도 제가 바로 뭐 포스터 디자인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킬적인 거 알려드리지도 않고 처음에 뭘 하냐면 메시지,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글로 적어요. 글쓰기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저도 이제 릴스 콘텐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글쓰기부터 해요. 스크립트부터 쓰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랄까 세계 속성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은 그 세계 속성에 대해서 글쓰기로 쫙 아이디에이션을 쫙 해요. 내가 세계 속성에서 뭐 채도를 어떻게 알려줄 건지 그런 것들을 글쓰기로 일단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요. 내가 세계의 속성에서 채도, 명도, 색상을 구분하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표현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잘 받아들일까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때도 이제 뭐 예를 들면 GIF를 써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한 멈춰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뭔가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보이스 오버로 목소리로 내가 그걸 설명을 더 해줘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다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하는 거죠. 레이아웃. 내가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소를 배치하고 그거의 표현력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 메시지 정하고 아이디어하고 레이아웃 잡고 표현하고 4단계죠. 그래서 요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디자인 컨셉. 저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포스터 디자인도 그렇고 브랜딩도 그렇고 다 제 기준에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디자인 감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 이 무슨 질문이냐면 피아노 잘 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이거는 별개로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이걸로 배울 때 되게 빨리 배우거든요. 뭐냐면 질문할 때 질문을 되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을 쌓은 다음에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막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면은 그 사람 거를 보거나 하는데 그걸 볼 때도 내가 일단 기초 지식이 아예 없으면 이해가 일단 잘 안 되고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큰 덩어리의 질문을 해버리면 내가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피아노 잘 치는 법 알려주세요. 그러면 피아노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 대답을 해도 어디서부터 답변할 때지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하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디자인 감을 키우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사진 찍는 것도 이렇고 근데 디자인 감이라는 게 어떤 메시지를 정하는 거에서의 감도 있고 보통은 이제 미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뻐 보이는 거. 그래서 미감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용성 뭐 사람들 UX, UI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방면에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4단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것도 있고 제 콘텐츠도 어떤 이 4단계를 어떻게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거 잠깐만요. 적어 놓을게요. 아이디어다. 4단계 과정. 좋았어. 콘텐츠 아이디어 하나 얻었다. 다음 질문이다. 디자인할 때 필요한 소스는 어디서 주로 찾으시나요? 자, 이것도 뭐 저도 스토크 이미지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어도비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하시면 어도비 많이 쓰잖아요. 어도비 스톡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톡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셔터스톡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는데 어도비 CC를 구독하면 이거를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무료는 아니지. 내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안에도 여기 보면은 이거 따로다. 따로긴 한데 여기 보면은 무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뭐 당근 이런 무료 에셋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AI 저도 많이 씁니다. 릴스 콘텐츠 할 때도 최근에 한 거 보면은 디자인 뭐부터 배움이라는 콘텐츠 있거든요. 요거 하는데 이 중간에 제가 뭐 하이츄를 홍보한 디자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기 보이죠? 요 중간에 들어간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챗GPT한테 얘기해가지고 만듭니다. 중요도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 이게 사진이 뭐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공연 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오케스트라 사진이 퀄리티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AI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그냥 설명의 일부로서 참고 자료로서 쓴다? 그러면은 AI 요즘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뭐랄까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스톡 이미지 회사들의 그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스톡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는 것보다 프롬프트 입력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찾기가 쉽고 정확해요. 그리고 전달할 때도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제 어도비 스톡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챗GPT랑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이것도 많이 씁니다. 돈을 내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디자인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전공자인데 UX UI 디자인 학원 포폴반에서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밀도를 높이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밀도라는 게 뭐냐? 책에 나와 있거든요. 저 어디냐면 어디 보자. 3단의 균형에 보면 이 63페이지 보면 단순성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 단순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지금 이 친구는 되게 단순하고 이 친구는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림에서는 이게 밀도라고 해요. 이 밀도가 높을수록 시각적 그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시각적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는 밀도를 높인다는 게 중요한 게, 밀도도 중요하긴 한데 밀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요소가 자 이렇게 있을 때 밀도를 제가 숫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에다가 막 디자인을 엄청 막 극사실주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얘에다만 밀도를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얘를 만약에 한 5 정도로 했어. 그러면은 나머지들과 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그게 사실 밀도를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건 밀도가 다 지금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를 높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주제에다가 뭐 한 5 정도 그 밀도를 높인다 하면 여기 막 이렇게 눈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뭐 땀나는 것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에다 5를 쓰는 게 아니라 얘에 맞게 얘네도 뭐 4나 3이나 2나 3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같이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같이 표현을 안 하면 하나가 튀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올리는 거는 여기에 디테일을 올리는 걸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쓰는 요 폰트 있잖아요. 폰트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려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 요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높이는 거는 이제 표현력의 문제인 거고, 표현력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는 그림 그리는 게 될 거고, 뭐 UX UI 같은 경우는 거기 뭐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뭐 하프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뭐 투명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되게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 표현력을 이렇게 막 한쪽에만 이렇게 쏠려서 높이는 거보다는, 높이는 거는 쉽죠. 왜냐면 그거는 연습하면 다 되니까. 근데 이 디자인 요소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를 높였을 때 전체적인 거와 잘 어울리는가, 이거 맞추는 게 사실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밀도를 많이 높이지 않아요. 제 콘텐츠나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밀도를 주제를 하나 높여놓으면 나머지를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밀도를 잘 안 올려요. 밀도를 높이지 않으면 일단 손이 덜 가고 콘텐츠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밸런스 잡힌 콘텐츠를 다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만약에 예술 작가다, 아니면 뭔가 나는 작품에 근접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밀도를 올려야 되는데 전반적인 밀도를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표현력의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답변이 됐나요? 주 요소와 부 요소 간 밀도의 차이도 신경 써야 하는군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니까. 다음 Q&A입니다. 디자인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항상 디자인 결과물에서 받는 피드백 중 하나가 미완성작 같다, 학생이 만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한 끗 차이로 파는 것 같은 결과물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이게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어떤 디자인들은 진짜 막 표현이 대단한 것도 없어. 그냥 단색으로만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전문가 같아. 근데 어떤 디자인은 내가 진짜 막
기술들 막 이것저것 다 배워와가지고 화려하게 뭔가 이펙트랑 이런 거 다 때려 넣었어. 근데 뭔가 되게 촌스러워. 학생이 만든 것 같아. 프로와 학생의 차이는 표현력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밸런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얼마나 잘 잡았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요소를 단순하게 뭐 밀도를 한 이 정도로만 해도 전체가 잘 어울리게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프로인 거지. 밀도를 5까지 올린다고 해서 프로가 아니에요. 그건 표현력은 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디자인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거를 프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 못 맞추면은. 그래서 그게 학생과 프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그거는 시각적으로만 봤을 때 그거고 또 이제 이거 실무 속도에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한 가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